안녕하세요. 책 솜지기의 소야입니다. 이번에는 벽돌책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벽돌책 챌린지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안 읽는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을 골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벽돌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나 얇은 책을 저희가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찐 벽돌책을 읽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고 대신에 500, 6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루 안에 다 읽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24시간 안에 읽지 않은 규칙은 없애두고 그냥 벽돌책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 도서잖아요. 저는 과학 도서를 평소에 잘 안 읽는데 주변에서 읽은 분들은 사실 몇 없긴 하지만 굉장히 만족을 하며 해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추천을 좀 해주었기 때문에 언젠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벽돌책 챌린지에서 안 읽으면 진짜 영원히 안 읽을 것 같아서 코스모스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챌린지 과정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는 3일에 걸쳐서 완독을 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딴 생각 안 했으면 더 빨리 읽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일단 코스모스의 분량은 584쪽으로 좀 두꺼운 편이죠. 일단 칼 세이건이라는 저자도 매우 유명한 천문학자이고 유명한 책도 많이 쓰신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처음 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긴 했는데 두께가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책 솜지기 하면서 편식을 좀 고쳐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모스는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이 우주의 어떤 정돈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림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보급판도 있는데 일반판으로는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이해도 쉽게 되고 되게 아름다운 자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가상으로 재현한 사진들도 많지만 촬영된 사진도 많고 사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 되게 눈이 편히 쉬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미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일반판으로 본 걸 엄청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행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근데 이것들로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이야기,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정말 의외였어요. 되게 낯선 이론들만 빽빽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미 아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좀 집중해서 읽게 됐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을 읽고 자라신 분들이라면 되게 반가워하고 재미를 붙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자리나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런 재미를 느끼는 순간들이 와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했어요. 저는 챕터 7을 읽을 쯤에 고비가 왔는데 그때 그냥 챕터 8로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지루할 쯤에 그냥
관심이 가는 장부터 먼저 읽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마침 챕터 8이었어요. 챕터 8 제목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입니다. 일단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이나 이 각각의 단어들을 너무 좋아해요. 왠지 이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모르겠고, 묘하고,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늘 느껴요. 시간은 정말 흐르고 있는가, 현재는 존재하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종종 보내곤 하는데 그런 저에게 너무 어떤 구미가 당기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을 먼저 읽고 챕터 7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먼저 목차를 보고 집중이 너무 안 될 때는 목차를 보고 끌리는 챕터를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이어서 챕터 8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재미있게 읽은 건 별자리에 대한 정보, 시간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별자리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별자리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실제적인 3차원적인 분포는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럴 수 있구나. 별자리가 관측자의 시점에 따라서 완전 모양이 바뀌어 보인다고 해요. 이건 지구 내에서가 아니라 더 멀리 가야 좀 그 변화가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두칠성의 그런 국자 모양이 완전 다른 모양이거나 좌우 반전으로 보이는 모양일 수 있다고 해요. 그 지점이 너무 신기해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을 하게 됐는데 충격을 준 정보는 별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뀐다라는 점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한 별자리에 속한 별들 중에 어떤 하나가 그 별자리 이탈해서 다른 별자리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또 이 부분에서 다른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먼 미래 세대에서는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사실 과거의 지구에서 볼 때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란다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의 진짜 너무 셀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난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관측점에 따라서 별자리 모양이 바뀌어 보인다라는 건 이해가 당연히 뭔가 납득이 바로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별자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는 뭔가 되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구인의 시점이고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별자리가 별자리 그대로 있겠구나 생각만 하지 다른 모양으로 바뀐다는 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역시 우주는 너무 광활하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챕터는 딴 생각,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생각을 연장시키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무척 재미있게 다가왔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간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관된 어떤 문단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여행을 하면 당신은 나이를 거의 먹지 않지만 당신의 친구나 친척들은 여전히 늙어간다. 당신이 상대론적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몇십 년씩 늙어있겠지만 당신은 전혀 늙지 않았을 것이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시간의 흐름이 지연된다. 그까닭에 우주여행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으면서 다른 별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학적인 의미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인다는 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일까?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가 아닌 항성계로의 이주가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을 읽고 같은 인간임에도 어떤 속도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어떤 시간이 지연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새로운 정보이기도 하고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이 문단의 마지막 질문처럼 이걸 정말 실현하는 건 정말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뭔가 그런 사실관계를 다 제외하고 만약 진짜 광속의 속도로 지냈을 때 이 시간의 흐름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시간에 대해서 평소에 뭔가 관심 있거나 상상을 좀 많이 한다 싶으신 분들은 이 8장을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 문단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가 남긴 것에서 약간 너무 문과적인 감성일 수 있지만 저는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 야망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화한 인류에 대한 어떤 벅참도 느끼기도 하고
우주와 지구에 대한, 코스모스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소중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뭔가 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전에서도 어떤 배움이 있긴 했지만, 이 마지막 문단에서 되게 얻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도 알게 됐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됐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의 탄생이 있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게 됐다. 우리는 종으로서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 있게 한 코스모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이 왠지 감동적이지 않나요? 진짜 엄청난 세대를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인류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신이 사는 이 지역, 이 지구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우주를 파악할 수 있는 탐험해 나가는 그 수준까지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아직도 알아가고 있고 진화하고 발전한 그 엄청난 세월을 저는 감히 느낄 순 없겠지만 그걸 뭔가 감히 약간 가늠해 보면서 왠지 벅차더라고요. 그 누가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좀 더 사랑해야겠다? 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면서 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직은 미스테리인 것들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류는 어떻게 어디까지 우주의 진실에 닿을 수 있을까 궁금증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건 먼 미래에 알아내게 되겠죠? 좀 뭔가 아득하면서 살짝 찡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학도서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거의 연장에서 다른 과학도서를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도달한 것에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다 읽은 것도 되게 뿌듯하고, 과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조차 이만큼 재미를 느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챕터만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이 추천의 말 남기면서 이렇게 후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